오늘 5위 주제는요. 양도세 완화로 쇼핑 분위기 만나로 정해봤습니다. 자, 어제 양도세 완화 결정이 시장에 미친 훈풍은 좀 생각보다 미미했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나 혹은 너무 늦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떤가 이런 기사들 머리글에서 보니까 개인들이 양도세 완화로 인해서 주식 쇼핑을 해야겠다라는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은 분위기입니까?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은 뭐 하도 오랫동안 이 이슈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지겨웠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고는 뭐 어제 뉴스가 나오자마자 매도가 터진 부분도 어찌 보면은 재료 소멸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10억에서 50억을 올린 건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러면 내년 되면은 또 다시 50억 이상 들고 있는 대주주가 매도를 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는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냥 어찌 보면은 단기 이슈였다, 하루짜리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완화, 연말 증시 수급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다뤘듯이 미미할 것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라는 쪽도 있었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시장이 좀 덜 빠질 거라는 생각에 추가적인 수급 유입이 기대가 된다. 혹은 안 팔아서 그래도 수급에 대한 공백이 좀 덜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나요? 먼저 50억 이상에 대해서 한 종목에 투자되어진 자산가라면 네. 세금 좀 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네. 뭐 제가 다 들어보진 않았지만 네. 1원 한 푼도 덜 내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럴까요? 네. 아마 이번 이슈는 유통기한이 지난 이슈였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력은 뭐 이미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영향력 또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김종현 교수님은요? 근데 뭐 저는 장기적으로는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빨리 했어야죠. 왜냐하면 실제로 9월, 10월부터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먼저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울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화가 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연말에 팔았다가 연초에 사면서 연초에는 코스닥은 빠지고 1월에는 올라온다라는 어떤 도식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액티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용해서 12월 하락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좋은 종목 사고 1월 달에 또 올라오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액티브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제 뭐 이것도 없어졌겠죠. 네. 그래서 1월 달에 나타나는 뭐 제뉴얼 이펙트도 정부 정책이 강하지 않다면 뭐 중소형주 쪽에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뭐 단기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는데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배당세를 안 내기 위해서 파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단순하게 세금 이슈 때문에 항상 대주주에 안 끼기 위해서 팔았던 분들은 일정 부분 매물이 줄어드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단기적인 영향은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항상 이제 11월, 12월 시즌마다 나타났던 그런 코스닥의 계절적 하락은 줄어들 가능성이 일정 부분 그렇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작년과 비교했을 때 4분기 들어서 지수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서 이러한 거라도 있어주면 그래도 12월에 단기적인 하락을 좀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했는데 테이버 고수는 어떻게 수급에 대한 미치는 영향 미미하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제자, 오늘자에 약간의 매수세는 유입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10억 이상 들고 계시던 분들이 그러면 사봤자 뭐 한 8억까지 줄였다가 12억으로 늘리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그죠? 50억까지 한 방에 살 수 있는 건 아니란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변영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시점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수급에 좀 영향을 좀 끼쳤던 영향 전 충분했다고 좀 보고 있고 네. 다만 리스크를 좀 해소했다는 관점에서 개인 수급은 좀 개선되는 흐름들 오늘도 개인 양시장 순매수세 좀 나오고 있는 흐름들에서는 네. 긍정적인 지표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다만 어제 좀 아쉬웠던 점은 조정 기준에 대한 오인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게 올해 적용이냐 뭐 내년부터 적용이냐에 따른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에서 어제 흐름도에서도 좀 나타난 것처럼 10시 반 이후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좀 살아났다가 오후장 초기에 좀 진입하면서 수급이 다소 좀 위축되는 흐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쇼핑을 하려면 뭔가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하실 텐데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김대중 교수님과 김종현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사기에 좀 가격 메리트도 있고 괜찮은 쇼핑 리스트에 올라갈 법한 그런 종목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김대중.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통주 내에서 백화점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광교에 그 일이 있어서 광교 그 쇼핑몰에 한번 갔었거든요. 엄청나게 사람이 많더라고요. 오. 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은데 왜 백화점주를 현 시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금의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어제 방송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종목 간의 움직임에 있어서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다라는 몇몇 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엔터주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 주가가 굉장히 강합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계절성이 있군요. 백화점주의 주가 상승 시기는 보통 연말 연초입니다. 그게 약간 두꺼운 외투 같은 걸 많이 사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때마다 이제 이유들은 다 다른데요. 지금은 이제 불황형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백화점주나 유통주에 대한 관심이 살아난다고 보이고요. 제가 뭐 단순하게 느낌적으로 연말 연초에 백화점주 주가가 움직였다라는 측면보다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시간 되실 때 차트를 한번 놓으시고 월봉으로 해서 대표적인 백화점주가 신세계이죠. 신세계 주가 월봉 측면에서 월간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면 멀리 봐서 2017년도에도 11월부터 주가가 움직였고요. 2018년도에도 1월부터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12월, 1월에 주가 좋았습니다. 20년도에도 1월부터 강세였고요. 21년도에도 12월부터 주가 강세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월에 강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과거 통계적인 흐름에서의 주가 강세 시기를 판단했을 때 백화점주가 전통적으로 연말, 연초에 주가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 이것은 꼭 소비가 늘어나서 움직였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배당도 많이 주고 뭐 회사 상황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연초 연말에 주가 강세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서 네. 여름에는 엔터주, 겨울에는 백화점주. 그래서 저평가돼 있고요. 현재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구간에서의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교수님. 네, 저는 뭐 종목으로 뭐 말씀드리자면 네. 두산바켓을 보고 있는데요. 오, 기계업종 오랜만에 거론이 되네요. 네, 그 미국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재밌는 종목군들이 있죠. 주택건설주들입니다. 금리가 오를 때도 신고가, 네. 금리가 안정되니까 더 신고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는 모기지에 리모기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존 주택이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신규 주택 많이 지어야 돼라는 논리로 올랐습니다. 근데 금리가 안정되니까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네 그러면서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종목 올라가는 게 아니고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최근에 괜찮습니다. 뭐 KB홈즈, 레나, 풀테홈즈 뭐 전체적으로 강세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 종목들을 따라 사는 건 뭐 최근에 워낙 급등했으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그 주택 건설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국내 종목은 두산바켓이죠. 미국 비중이 제일 높고 네. 그다음에 내년에 주택만 지을까요? 공장도 대거 짓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장에도 들어가는 그 실제적인 기계는 누가 만드느냐? 물론 더 큰 틀에서 보면 글로벌 기업들, 뭐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두산바켓도 그 안에 들어가는 중소기계들을 꽤 많이 공급한다라는 것이고요. 뭐 증권사들의 실적 전망을 봐도 내년도에 매출이 외형이 조금 성장하고 이익은 줄어드는데 이익이 줄어드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경쟁이 조금 늘면서 아마 프로모션비를 쓸 거다. 네. 그런데 그 OP 마진의 탑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두 자릿수를 유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산바켓 같은 종목군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네. 캐터필러는 중국 리스크가 있지만 이건 오히려 미국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라는 점에서 네.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한 말씀만 더 얹어보면 두산바켓 같은 경우 최근에 충분히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역대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은 특이하게 주택건설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주가 좋습니다. 이유는 잠깐 모기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에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사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규 주택, 그러니까 새로 지어지는 주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기존의 모기지,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요. 저리로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 2, 3년 전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사를 가게 되면 이 모기지에 청산돼야 되는데 신규로 높은 금리의 이자율을 지급하면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살던 집에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들이 시장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신규 주택 건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건설 쪽의 종목들은 국내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인데요. 거기에 매칭돼서 국내 기업들의 흐름을 판단해보면 투삼바켓 정도가 유효하지 않은가 이렇게. 자, 여러분의 쇼핑 욕구가 뿜뿜. 그러니까 주식을 뭔가 사고 싶으실 때 이 두 분의 의견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테이블 고수. 네. 채팅창에서 우리 또 박세미 아나운서한테 너무 또 사적인 감정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네? 시장 얘기를 좀 해야죠. 자, 그래서 지금 대주주 양도세 완화로 좀 덜 팔고 있는 섹터가 보여요? 그런 섹터가 뭐 특별하게 있어요? 뇌가 멈춰서 안 보입니다. 네, 빨리 봐요. 빨리 알겠습니다. 다시 돌려요. 일단은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그러면 개인 투자자가 이제 대량의 매수를 해서 큰 돈을 박아놓은 종목이 무엇이 될 것인가. 네.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인 순매수 1위가 포스코홀딩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가장 큰 돈이 묻혀 있는 것이 결국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대주주 개인 대주주 분들이 많나요? 생각보다 주변에 되게 많으세요. 50억, 막 30억, 10억 이렇게 투자하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10억 기준에 맞춰서 한 8억 정도를 넣고 계속해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게 완화되면은 좀 더 살 수도 있겠네요.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특히 뭐 반도체가 업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개인 수급에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테이블 고수의 뇌정지가 오게 한 그런 멘트. 그러니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옆에 뿔이 지금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이게 몰라. 귀 같아가지고 너무 이게.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김대중 고수님 저 쳐다도 안 보시네요. 귀엽죠, 변영주 고수님. 예, 귀엽습니다. 네, 너무 또 담백한. 너무 답을 죄송합니다. 정해놓고 변영인 고수님.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르게 또 이름을 불렀네요. 그러면 우리 변영인 고수님이 생각하시는 개인 대주주 양도세로 인해서 덜 팔고 있는 섹터나 종목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지표상에서의 순매수 종목들 10개 중에 8개가 현재는 뭐 2차 전지죠. 그런데 이게 뭐 사실상 수익권 대비해서 보유를 한다 이 관점보다는 고점 대비 낙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개인의 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여기서 지금 뭐 파도라든가 LG전자, 루닉 같은 경우는 뭐 121선 기준 안에서 다른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한 달째 이제 12월 기준에서는 뭐 LS 머티리얼즈, 삼성 SDI, 뭐 LG전자, LG 화학수인데 저는 여기서 2차 전지 섹터의 경우에는 사실상 뭐 단기성 흐름보다는 좀 다소 긴 호흡 하에서 바닥 확인을 했다. 다만 이제 내년도 상반기까지에 대한 업황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것 뿐이죠. 이 부분은 저는 시점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낙폭 구간에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데 여기서는 저는 LG전자가 그래도 최근에 뭐 노이즈 이슈가 좀 강했지만 네네. 그래도 매수 관점에서는 그래도 뭐 CES 2024에 대한 어떤 단기 이벤트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부분도 주목해보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영인 고수님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이름을 또 부른 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사죄해 드리고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수급이 빠져나가는 것이 이제 덜 할 것이다. 물론 뭐 안 빠져나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덜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쇼핑 욕구가 든다면 이런 종목들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중 고수의 의견입니다. 김대중 고수는 때늦은 타이밍이다. 이번 양도세 완화는 때늦은 타이밍인데 매수의 대기 자금으로는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김종유 고수는 양도세 길게 봐야 호재다라고 의견을 남겼고요. 변영인 고수님의 의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변영인 고수님은 뭐라고 의견을 남기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변영인 네. 고수님? 다소 아쉬운 결정 시점이다. 네. 다만 리스크에서는 좀 긍정적인 결과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테이블 고수는 내년에도 대주주 매도 이슈는 반복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젠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